자, 총별 제2 이마와 눈썹, 눈의 모양을 보고 중년운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면요. 얼굴 보면 이 나이대가 보면 이 중간이 중년대죠. 28세부터 50세까지 이 얼굴을 3등분 하시면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중년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28세부터 인당 28세, 그 다음에 준두가 48세, 이 사이에 이거를 중년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정, 용, 각, 조, 등형, 환대, 인당명. 자, 각은 각지다라고 보면 되겠죠. 각지다, 각지다고 하는 게 이제 여기 각지를 보시면 뭐 골격이 솟아오르면 이렇게 또렷한 골격이 솟아오르면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각진다는 것은 이제 보인다고 좀 두드러져 보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은 천정을 이야기하죠. 천정. 그다음에 천정이 천정.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게 천정이죠. 보시면 자, 이게 천정이에요. 천정. 천정. 천정이 천중 천정했을 때 이 천정이 각지어서 두드러져 보이면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용 서술용자죠. 솟는다는 것은 이제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각은 지각을 의미해요. 지각. 그래서 지각은 턱 밑에 지각은 이제 턱 밑에 요걸 지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정이 각져서 각져고 그 다음에 지각이 용 일어나게 되면 조 일찍이 일찍조자니까 등형 일찍이 영화로움에 오른다. 그러니까 일찍이 일찍 출세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각이 반듯하고 지각이 풍요하게 솟아오르면 일찍이 출세한다. 그렇지만 도리어 환 또는 오히려 기다려야 된다. 뭐죠? 인당이 밝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천정이 각지어서 돋아 보이고 지각이 솟아오르지만 그래도 이 인당이 밝아야만 출세한 게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정용각 조등형 환대 인당명. 그래서 천정이 반듯하고 지각이 풍요하게 솟으면 일찍 출세하여 영화롭게 되지만 인당의 기색이 밝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까 인당 보셨죠? 인당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인당입니다. 인당 나이로는 28세였고요. 자, 변역, 계명, 문사현. 자, 변은 변지를 말하고요. 역은 역마. 자, 변지와 역마가 열려서 밝게 밝아지면, 즉 변지와 역마가 열려서 밝아지면 문과 관련된, 즉 이제 뭐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니 부모가 부모가 이것을 뭐한다? 주관한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다. 왜냐하면 변지와 역마는 여기 나오지만 변성 역마 즉 부모 궁지 보야라. 변성과 역마는 즉 부모궁을 의미한다. 부모궁의 걸음걸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어쨌든 부모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변지와 역마가 열려서 밝게 빛나면 그 어떤 학문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는 부모가 이것을 주관할 때다. 이때는 부모의 슬하였을 때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변지와 역마를 보겠습니다. 자, 변지가 얘가 있어요. 자, 확대 보면, 자, 변지 역마가 여기 있어요. 변지 역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변성이 나오는데 변지를 변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다르게 해석하면 이 변성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변성이 있어요. 여기 변성. 살림, 구릉, 살림, 이 보각, 일각 있을 때 이 변성이 23살짜리 해당되는 여기에 변성이 있다. 변지 지각은 여기 있고요. 위쪽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지와 역마가 열리어서 밝게 빛나면 문에 관한 게 드러나고 이때는 부모가 관할하게 된다. 자, 변성 역마 즉 부모 궁지 보야라. 그래서 변성과 역마는 부모 궁의 자리이다. 그런 말이죠. 미 눈썹 미자죠. 눈썹이 미청 맑고 입 들어가죠. 자, 이 빈자는 살짝 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렛나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을 이 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눈썹이 맑고 이 그 구렛나루 빈발까지 들어가면 뭐뭐하다 뭐뭐할 수 있다 도명 명예를 그린다. 이제 그림도자니까요. 그래서 명예를 그린다. 그래서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그러죠. 중국말로 찾아보면 투밍 해서 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 도모하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명예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소관은 것은 속된 눈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일반적인 눈이겠죠. 그렇지만 법안, 일반적인 눈이라면 역시 이루는 바가 없다. 그래서 이 눈썹이 구레나루가 들어가는 데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면 좋을 수 있지만 역시 눈빛이 그렇죠? 눈이 좋아야 된다. 눈이 속되면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눈썹이 구렛나루까지 쫙 길게 연결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눈빛이 보통이면 보통 속된 눈이면 얻을 수가 없다. 명예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미각 눈썹이 각이 지고 쌍문 두 개의 쌍으로 된 무늬 문자죠. 두 개의 문이 입 간문에 들어가면 첩일 분쟁 처와 첩이 매일 분쟁한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끝자락 눈의 끝자락 있죠. 이게 눈이 아니라 이 눈의 끝자락에 요 부분이 눈의 각이 눈이 각이 눈썹이니까 눈썹에 각이 지고 그 두 줄의 주름이 간문에 들어가면 간문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눈꼬리가 어미고 이 구렛나루 여기 있죠. 구렛나루 이 사이에 간문이 여기에 있는데 이 간문까지 들어가면 처첩이 매일 다툰다. 이건 옛날 얘기겠죠? 옛날 얘기. 지금은 뭐 처와 첩을 동시에 둘 수 있는 제도가 아니죠. 우린 중원 제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원 제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어쨌든 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어미가문 위치를 좀 보시면 자, 간문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어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눈꼬리 끝이 어미고 여가 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각, 쌍문, 입, 간문, 처첩, 일분쟁. 그래서 눈꼬리, 눈썹 끝이 끝까지 다르면 이 처와 첩이 매일 다툰다. 간문, 수, 문, 침, 미, 각. 자, 간문이 이거는 세울 숫자예요. 세울 숫자. 세워져 있는 그러한 주름이 침범을 해요. 어디에? 미각. 눈썹 끝을 침범을 한다. 그게 이제 이런 걸 보면 돼. 이 그림을 보면 이 주름이 여기 눈썹 끝까지 치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변 안에서 별난이기 때문에 처에 그런 여러 가지 철화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 집안이 변해가는 모습이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방처작 처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방비할 필요가 있다. 처에 하고자 하는 바를 방비해야 된다. 그래서
간문에 주름이 세워져. 이 간문에 이 주름이 세워져 이게 눈썹 끝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눈썹의 각을 찌르게 되면 변해가는 집안의 처가 만들어가니 처로 인하여 집안이 나쁘게 변하니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방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 원문은 그래요.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문은 그렇습니다. 인당, 개, 인당이 열려고 명, 밝아지면 미, 불지, 그리고 눈썹이 불지하지 않는다. 즉, 자, 불지가 밑에 나오죠. 불지는 말한다. 뭐를 말해요? 미, 눈썹이 불였냐라. 눈썹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불지라고 하는 것은 눈썹이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눈썹이 일자 눈썹처럼 우리 이제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김미화인가요? 눈썹이 이렇게 쭉 연결되죠. 눈썹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데 그렇게 인당이 밝게 열리고 밝게 빛나고 이 인당 부분이 밝게 빛나고 눈썹이 이어져 있지 않으면 30세의 공명에 이르게 된다. 공명을 이룬다 그 말이죠. 30세의 공명을 이루게 된다. 인당이 밝게 빛나고 눈썹이 이어져 있지 않으면 30세에 공에 이르게 된다. 안수. 자, 인당 한번 볼까요? 인당이 여기 있죠? 인당이 이렇게 있고 이게 밝게 열려서 밝게 빛나고 있고 눈썹이 이렇게 불지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으면 30세에 저기 30세에 뭐 하죠? 공명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를 봐서 뭐 한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안수 눈이 빼어나고 자 빼어날 숫자죠. 눈이 빼어나고 즉 수려하고 신이 안 편안해요. 그러니까 눈에 그 흔들림이 없이 편안하고 편안하고 그런 것이 봉황새죠. 봉황과 같고 고문자죠. 그래서 그 눈이 빼어나고 신이 안정되어 있는 게 봉황새와 곰과 같으면 그 부기는 적풍령 좋기 뭐할 수 있다. 풍령할 수 있다. 풍족하다 그런 말이죠. 풍족하다. 봉목수 봉황의 눈이 빼어나고 웅극 그 곰의 신기가 지극히 편안함을 유신 자 곰이 지극히 유신이안 신이 편안함을 얻는 것을 이룬 것이다. 그렇죠? 지극히 편안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수 목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신이 신정 이건 이제 눈동자정이니까요. 그리고 신이 눈동자에게 눈이 빼어나고 신기가 있는데 이 눈동자가 돌출되었다고 하면 미골이 자 눈썹의 그 끝자락에 있는 그 눈썹 사이의 눈썹의 뼈가 높고 상득 서로 얻어야 된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썹의 뼈가 높게 나온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눈이 빼어나고 신기가 있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도출되면 이 눈동자가 도출된 거를 이 눈썹이 감싸려면 눈썹이 어떻게 돼요? 좀 삐져나와야 돼. 눈썹이 붙어 있는 이 뼈가 좀 앞으로 돋아 나와서 이걸 좀 포용하는 모습. 서로 이렇게 높이를 얻는 모양. 그러니까 눈이 튀어나오면 그 위에 눈도 밖으로 좀 튀어나와서 그 눈을 잘 감싸주는 모양. 이런 모양이 되면 좋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신이 있는데 그 눈동자가 도출되었으면 그 눈썹의 꼬리 미자가 이건가요? 미골이 고상득 이게 높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미자가 눈썹 미자인지 이 미골이 아무래도 찾아보니까 이게 이 미골자가 아니겠죠? 지금 갑자기
꼬리가 아니라 눈썹을 말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미자 오타입니다. 이 미골입니다. 눈썹의 그 뼈가 더 달아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눈동자 튀어나오면 그 눈동자만큼 또 이 뭐죠? 이 눈썹에 있는 뼈도 좀 튀어나와서 눈동자하고 좀 같이 보조를 맞춰주라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골, 눈썹의 그 뼈가 즉 높게 되면 뭐할 수 있죠? 능이 응할 수 있어요. 목정, 눈동자, 그 발음은 제가 설명한 게 맞죠? 그러니까 이 눈썹이 이렇게 높이 튀어나오게 되면 눈썹에 있는 뼈가 튀어나오면 눈썹이 밖으로 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응할 수 있죠. 눈동자의 돌출에 응할 수 있다. 돌출에 응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까닭의 가, 발과 역시 과거에 발할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사로가 이제 벼슬길이에요. 그리고 벼슬길에 있어서는 놀랄 경자죠. 놀라서 험할 험자, 불구,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눈동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눈썹이 또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면은 벼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래도 좀 튀어나오면 아무래도 좀 눈에 띄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어찌됐든 벼슬이 오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눈이 뼈나고 눈동자가 도출되었고 그러면 반드시 이 눈썹에 그 뼈도 좀 도출되어서 눈썹이 그만큼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까닭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누당이 평평하고 가득 찰 만자잖아요. 누당이 평평하고 가득 차고 또 뭐예요? 그 누당의 그 살집이 좀 어떻게 된다? 편안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급하게 되면 누당의 그게 급하게 되면 급하게 되면 자식이 상하고 다친다. 뭐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뭐 잔인한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잔자가 잔인한 모양은 아니죠. 원래는. 그런데 일단은 참고는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잔인할 잔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이제 나물 잔자 우리가 근데 뭐 이렇게 해석이 있어서 이제 참고로 해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능해요. 잔인하다, 흉악하다, 해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내용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당이 평평하고 가득 차고 살집이 없고 편안하지 않고 급하게 흘러내려 버리면 자식이 다치고 잔인할 수 있다. 그런데 누당이 또 어디냐? 누당을 봐야 되겠죠. 자, 누당이 여기 사이를 누당이라고 한대요. 이 사이가 누당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림에는 없는데 이 사이에 이 양쪽에 코와 눈 사이에 이게 누당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이 코와 이 눈 사이의 이 부분을 누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녀의 궁은 피, 추, 문, 조상 자녀의 궁, 즉 누당의 피부에 피부 피자니 가죽 피자죠 원래 자녀 궁의 가죽에 추문 무늬가 쫓아가는 거죠. 주름주자 이 주름이 져 있으면 그리고 조는 아침 주자도 됐지만 이제 중국말로 차오 해가지고 무엇을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자녀궁의 이 누당에 이 주름이 지고 그게 위쪽으로 향해 올라가면 시역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도 시역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형법적으로 전속 살인이 돼요. 전속 살인. 그러니까
우리 형법 250조 보면 일반 살인은 200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될 거고 부모를 살해한 경우 2항에 보면 아마 가중처벌해서 10년으로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이때 시역을 하게 되면 마침내 정자죠. 수 비록 모름지기수 범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궁의 피부에 주름 무늬가 위로 향해 올라가면 반역을 하거나 부모를 시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거는 이제 부모의 그 누당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모의 누당자리를 보면 자기 누당자리를 보면 그게 주름이 져가지고 그게 위로 치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시역 현상, 즉 하극상 일종의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니까 여기서 좀 자르고 시작하겠습니다.